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 및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핍의 공간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풍요가 넘치는 공간에서 중독성 물질, 음식, 도박, 음란물 그리고 유튜브 등 오늘날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은 우리들을 중독시킨다. 이러한 중독에 관하여 과학자들은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로서 도파민을 활용한다. 초콜릿 55%, 섹스 100%, 암페타민 1000% 등 보상 경로에 따라 도파민 분비 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 분비가 많을수록 보상 경로의 중독성은 더욱 커진다. 초콜릿보다는 섹스보다는 암페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더욱 중독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획기적인 발견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쾌락과 고통의 관계를 이미 많이 경험해왔다. 해피타임 이후에 현저타임이 온다. 음주 과식 후에 후회를 한다.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달리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가 되돌아보니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쾌락을 다룬다. 동시에 고통도 다룬다. 무엇보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그러면 뇌가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먼저 알아보자.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쉽게 말해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 우리의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평소에는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울은 지면과 수평을 이룬다. 먼저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물은 생리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인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쾌락적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고통 쪽으로 기울게 되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 무게가 고통 쪽으로 실려 저울이 기울게 된다고 한다.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감자칩에 다시 손을 대든 게임을 한 판 더 하려고 클릭하든 그런 좋은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 하거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이 욕구를 해소하는 손쉬운 방법은 계속 먹거나 놀거나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한다. 중독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느꼈던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증언한다. 이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은 쾌락의 대상을 탐닉해도 전혀 흥분을 맛보지 못한다. 따라서 욕구를 해소하는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뇌에서 쾌락과 고통이 수평을 이루는 상태로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우리 몸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고통은 몸 자체의 조절 항상성 메커니즘을 건드려 쾌락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느끼는 쾌락은 고통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생리 반응이다.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 고통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치료의 역사에 수없이 많다. 부항, 스포, 소작술, 뜸질 등의 치료법은 20세기 전에 널리 활용되었다. 이후 약리치료의 출현으로 고통으로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은 일종의 돌팔이 수법으로 폄하되었지만, 약리치료의 한계와 폐해가 최근에 부각되면서 고통스러운 치료법을 포함한 비약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저울의 고통 쪽을 누르면 더 오래 지속되는 쾌락의 원천을 얻어낼 수 있을까? 금강불개가 현대의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고통의 정도가 적절하게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고통 추구는 쾌락 추구보다 어렵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좇는 것은 인간의 천성이다. 야, 누가 그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 잡으려고 하냐? 그 고통이면 차라리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중독을 유발하는 변수 중 하나는 만족을 미루는 능력을 해치는 지연 가치 폄하이다.
지연 가치 폄하는 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보상 가치를 낮게 보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지연 가치를 폄하하는 요인 중 하나가 의존 대상이 된 물질과 행동의 중독성이다. 한 실험에서 헤로인과 암페타민을 사용 중인 사람들과 단순 대조군들에게 만약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돈을 당장 받는 대신 조금 덜 받을지 아니면 돈을 나중에 받을지라도 전부를 받을지 선택하라고 한다. 실험 결과 약물 사용 중인 사람의 20%, 대조군의 2%가 지금 당장 돈을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의존 대상이 된 물질과 행동에 중독된 사람들이 지연 가치를 더 폄하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도파민 물질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죽음에 대한 노출에 적응한 이들이 자원이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보다 지연 가치 폄하 현상이 높게 발생한다고 한다. 가난이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안타깝지 않은가. 중독을 유발하는 또 다른 변수는 오늘날 점점 더 늘고 있는 여가 시간과 그에 따르는 지루함을 들 수 있다. 도파민 소비는 노동에 쓰지 않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이 노동 자체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독 대상은 성공한 중독자에겐 보상이 되고 실패한 중독자에겐 아차상이 된다. 그렇게 나는 수많은 아차상을 보유 중이다.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계통 발생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처리하는 가장 오래된 신경장치는 진화 과정을 걸치면서 대체로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결핍의 세계에 완벽히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망각의 길을 찾는 대신 세상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떨까? 세상에서 도망가는 대신 세상에 몰입하면 어떨까? 주어진 삶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피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마주하길 바란다.